자, 열거 타입인데요. 제가 칠판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얘는 이뉴멀레이션 타입이라고 해서 얘도 하나의 타입입니다. 타입.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거 타입은 JDK 1.5부터 등장을 했고요. 등장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정된 값만을 갖는 데이터 타입이고, 아울러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상수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의미하죠. 맞나요? 예. 그래서 한정된 값은 열거 상수, 이뉴멀레이션 컨스탄트로 정의가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요일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로그인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거 상수로 나타내서 이제 보기 좋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 얘는 이놈으로 이렇게 public 이놈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그죠? 이놈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놈명이 뭐예요? 위크다. 그죠? 예, 이게 열거 타입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상수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상수는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우리 앞에서 변수할 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수는, 열거 상수들은 이렇게 우리가 대문자로 적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열거 타입의 이름은 첫 문자는 대문자로 작성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멤버 그레이드, 뭐 프로덕트 카인드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소스 작성 방법은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컨트롤 N을 누르고 CL 누르면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N 해서 EN, 이뉴멀레이션의 약자인 EN을 누르면 이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거 타입 이름을 적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상수로 우리가 쓸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열이 되든 이런 형태로 나열이 되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상수적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요렇게 열거 타입을 여기 적어주고 이게 곧 파일명이 됩니다. 파일명. 이놈의 파일명. 알겠죠? 예, 그래서 today, 뭐 reservation day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참조 변수를 줬고요. 역시 얘도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렇게 주소가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또 아울러 제가 저기서 설명을 하면서 week today, 저기에 today의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week에 선언되어 있는 열거 상수 중에 하나이어야 된다라고, 여기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이놈 안에 들어가 있는 열거 상수 중에 하나가 저기에 대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week 해서 뭐 31 이게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week.monday 부터 sunday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열거 타입 변수는 참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널로 이렇게 초기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드린 거고, 아울러 얘는 클래스가 아니고 열거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 그린 바와 같이 바로 얘는 힙에다가 저렇게 자동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new를 쓸 필요도 없고 써서도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열거 상수는 열거 객체를 참조한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클래스 영역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week라는 이놈이라는 놈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죠. 그죠? 예, 저렇게 올라가서
각각의 주소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힙 영역의 7개의 객체 형태로 이렇게 얘네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7개를 참조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한적입니까? 유한적입니까? 유한적이 되는 거예요. 유한적이.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자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 영역에서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예, 주소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가 적혀졌을 때 스택에 today에는 이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Sunday가 아니라 Monday를 했다. 그럼 Monday의 주소가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죠. Saturday라고 했으면 Saturday의 주소가 여기에 적히는 거고요. 그래서 참조를 같이 하는 거죠.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면 자 열거 타입은 프로그램 시작 시 클래스 영역 클래스 영역은 메모리 꼭대기다. 그죠? 예. 그 클래스 영역에 바이트 코드 형태로 바로 로딩 된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열거 상수들은 클래스 영역에 바로 로딩 되면서 힙 영역의 열거 상수만큼 3개면 3개, 4개면 4개, 7개면 7개 만큼 객체를 바로 할당을 때려버려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좌측에 위크 같은 경우는 총 7개의 열거 상수가 있기 때문에 열거 상수 객체가 7개가 힙에 할당이 되겠죠. 맞나요? 예. 힙에 생성이 되는 것이다. 하여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 열거 상수 객체를 대입을 하면 이 코드를 쓰면 이 말입니다. 맞죠? 이 코드를 쓰면 클래스 영역에 있는 주소가 내부적으로 복사가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사가 돼서 힙에 같은 객체를 가르치게 된다라는 게 이 열거 객체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세요. 보라고, 이씨, 자지 말고. 자, week, today는 지금 현재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Sunday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주소. 엄밀히 말하면 Sunday의 주소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today 얘는 참조 변수죠. 그리고 week.sunday 얘는 이 비교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거는. 왜? 객체잖아요. 이건 참조 변수고요. 그럼 이 객체의 주소고 참조 변수 주소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라는 거야. 주소 비교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today가 뭘 가르치고 있는데? Sunday를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면 이 today와 Sunday 주소는 같네. 맞나요? 같기 때문에 참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week 2 Saturday 가르치고 있고 이것도 Saturday를 가르치고 있어. 그럼 이거 두 개 주소 비교하면 같겠네. 맞나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week Saturday는 객체는 몇 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두 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week Saturday 하면 요거는 이 7개의 객체 중에서 Saturday 하나만 지금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Saturday가 아니라 week 1에는 Sunday가 들어왔어. 그럼 이건 뭐예요? 펄스가 나오겠죠. 주소 비교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다 됐어요. 이 개념은. 그런데 이 개념이 자주 등장은 안 해요. 막말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넘이라는 자체의 타입들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불필요한 인스턴스를, 즉 붕어빵을 생성을 하지 않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정된 값으로 객체를 열거 타입을 만드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라도 클래스로 만드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한정된 값들은 클래스로 만드는 것보다 뭐 열거 타입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열거 객체에서도 역시 메서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메서드가 뭔지 안다, 그죠? 맞나요? 리턴 타입, 메서드명, 매개 변수, 그리고 정의부, 구현부, 선언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한 3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열거 객체는요, 열거 객체는 열거 상수의 문자열을 내부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열은 뭐예요? 이 Monday, Tuesday 이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열거 객체는 기본적으로 자바렉 밑에 있는 이넘 클래스를 모두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 이넘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에 5개의 클래스, 5개의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ame이라는 거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다, 그죠? 그럼 문자열이 리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내가 name을 여기에 자 week today 해서 week sunday로 주소값을 치환을 했어, 대입을 했어. 그리고 나서 today.name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sunday가 들어가겠죠, 그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ordinal은, 열거 객체들의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인덱스가 있다고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n-1까지 배열과 동일하죠. 그래서 ordinal이라는 것은 차이를 의미합니다, 차이. 그래서, 차이가 아니죠. 잘못 말했네요. compare to가 차이고요. ordinal은 여기에 순번을 리턴을 합니다. 순번을. 그래서 Sunday면 몇 번입니까? 6번이네요. 6번이 여기에 넘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compare to는 두 개의 열거 객체의 이 인덱스의 차이를 리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value of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열거 타입이 있었고 열거 상수가 있잖아요. 그죠? 열거 객체가 있고 열거 상수가 있다. 그죠? 열거 상수는 상단에 올라가는 거, 열거 객체는 힙에 할당되는 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value of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monday를 줬어. 그러면 얘는 열거 상수 타입으로 이제 리턴을 하게 돼요. 열거 타입 자체로. 그리고 values라는 거는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모든 타입들을 열거 배열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메서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보면 자, compare to는 제가 순번의 차이를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monday하고 wednesday가 있어요. monday는 아까 봤듯이 0번이었어요. 그죠? wednesday는 몇 번일까요, 그러면? 3번요? 2번이 되죠. 2번이 되기 때문에, 자, day 1에서부터 compare to day 2 했어요. 그럼 이거는 0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day 2죠? 그러면 2 빼기 0이 되죠. 그럼 2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value of라고 했습니다. value of는 Saturday라는 문자열을 주면 이렇게 얘는 열거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자, week의 values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week라는 이넘 타입에 열거 상수들이 뭐가 있는지 한꺼번에 내가 알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 weak.values 메서드를 외치면 얘는 weak 배열 타입으로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상된 포문이나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열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코드를 쳐보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사용 빈도수는 높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크가 아니라 이러한 이넘 타입들이 그래도 왕왕 등장하기 때문에 최소한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 이게 뭘 나타내고, 이게 열거 상수다, 이게 열거 객체다, 혹은 이게 열거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다 저쩌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요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고요. 요까지 열거 타입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마치고 우리가 하나 예제가 한 두어 개 있는데요. 쳐봄으로써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까지 이론은 마치고요.